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고 내 가슴속에서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그 차가운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지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더 도끼 어린 메아리로 되살아난다. 사장님,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가십니다. 나는 그날 우리 집안의 유일한 후계자로서의 자리를 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린 건 나의 모든 것이었다. 서울의 번쩍이는 스카이라인 아래 강남의 그 화려한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의 서곡, 그리고 내가 복수를 다짐하게 된 지옥의 문이었다. 내 이름은 이준호. 28살, 아버지의 회사 G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던 남자.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그림자 속에 숨어든 망명자였다. 아버지, 이 회장은 한국 재벌의 전형이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골프를 치고 저녁에는 정치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준호야,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을 거다. 하지만 약해지면 안 돼. 세상은 약자를 용서하지 않아. 그의 말은 항상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 칼날에 익숙해지려고 애썼다. 하버드 MBA를 마치고 돌아와 회사에 들어온 지 3년. 나는 부서장으로 승진하며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왜 그날 전 직원이 모인 연례 총회에서 그는 나를 공개적으로 짓밟았을까? 총회는 평소처럼 시작됐다. 이그룹 본사 50층 대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그곳. 500명 넘는 직원들이 자리를 채웠고 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 이그룹은 올해 매출 20%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지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갑자기 나를 가리켰다. 하지만 후계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들, 준호 씨는 유능하지만 아직 미숙합니다. 최근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저질렀지요. 그 결과 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그 프로젝트는 내가 주도한 신규 반도체 개발. 실제로 손실은 1억 원 미만이었고 그것도 시장 변동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비서실장이 자료를 조작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준호 대리, 실망이네요. 누군가 속삭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를 누르는 게 느껴졌다. 준호야, 인정해라. 내가 부족했어. 그때 그 여자가 일어났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은. 32살, 아버지의 비서실장. 아니,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여자였다. 그녀는 항상 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고 나는 그녀를 단순한 직원으로 봤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달랐다. 사장님,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가십니다. 준호 대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실은 외부 요인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비서실장이 사장님을 사장님이라 부르며 그건 한국 기업 문화에서 그런 호칭은 단순한 존중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성의 상징 혹은 더 깊은 무언가의 신호였다. 아버지는 웃었다. 지은 씨, 고맙네. 내가 나서줘서 다행이야. 그는 그녀를 보며 눈을 맞췄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게 연극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깔아뭉개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아버지를 조종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한강 다리 아래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왜 나를? 내가 뭘 잘못했지?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5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 아니,
그건 내가 아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유품 상자 속에 숨겨진 아버지에게 쓴 편지. 회장님, 준호를 용서해 주세요. 그날의 사고는 제 탓입니다.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술은 제가 마신 거예요. 내 손이 떨렸다. 5년 전 어머니의 교통사고. 아버지는 나를 탓했다. 내가 어머니를 화나게 해서. 내가 운전대를 고집했어. 하지만 진실은 어머니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뒤집었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어머니가 대신 책임을 졌다. 그리고 죽었다. 배신이었다. 아버지의 배신. 그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다. 그는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한지은. 그녀는 그 비밀을 알았다. 그녀가 아버지의 비서가 된 지 7년. 그녀는 모든 걸 목격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회사 서버에 접근했다. 해킹은 아니었다. 내 권한으로. 한지은의 이메일 속 아버지와의 대화 기록. 회장님, 준호 씨를 압박하세요. 그럼 후계자 자리를 제가 그녀의 야망이 드러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약점을 쥐고 회사 장악을 꿈꿨다.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그림자로 변했다. 첫 번째 계획, 한지은의 과거를 파헤치기. 그녀는 지방 출신, 가난한 집안. 대학 시절 아버지의 스폰으로 서울대에 들어왔다. 스폰 그것은 돈 이상이었다. 나는 사설 탐정에게 돈을 주고 조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첫 직장은 경쟁사. 그녀가 이 그룹으로 옮기기 전 우리 회사의 기밀을 빼돌린 정황이 있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아니, 있었다. 그녀의 은행 계좌, 해외 송금 기록. 10억 원 이 배신의 대가. 나는 기다렸다. 한 달 후, 아버지의 생일 파티. 제물포의 고급 호텔, 유명 인사들이 모였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이터로 위장해 들어갔다. 한지은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스꺼웠다. 나는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갔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아버지가 나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다. 어머니의 사고 현장 CCTV. 조작된 버전이 아닌 원본. 아버지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장면. 한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그녀가 속삭였다. 아버지는 잔을 떨어뜨렸다. 준호야, 이건. 파티가 소란스러워졌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는 당신을 보호하려 죽었어요. 그리고 지은 씨. 그녀는 당신의 비밀을 이용해 회사를 노렸어요. 증거를 하나씩 쏟아냈다. 송금 기록, 이메일,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재벌의 어두운 면인에 누군가 중얼거렸다. 한지은이 소리쳤다. 거짓말. 준호 씨가 날 모함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너졌다. 준호야, 미안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5년 동안 나를 괴물로 만들었잖아요. 나는 호텔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건 시작일 뿐 복수는 길고 잔인하다. 한국의 재벌 세계에서 배신은 피를 부른다. 하지만 나는 피를 흘리지 않을 거다. 정신의 피로. 그날 밤 이후 나는 서울의 변두리로 옮겼. 강북의 낡은 원룸, 월세 50만 원 회사에서의 화려한 사무실과는 천지 차이였다. 하지만 자유였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자유. 나는 낮에는 카페 알바를 했고 밤에는 복수 계획을 세웠다.
한지은은 아직 회사에 있었다. 그녀는 영리했다. 사고 영상을 준호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언론 플레이를 했다. 차기 후계자의 음모 헤드라인에 실렸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의사는 위중하다고 했다.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대신 한지은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탐정의 보고서, 그녀의 가족. 동생, 한지민. 25살, 대학생. 빚더미에 앉은 집안. 한지은이 돈을 보내는 계좌. 나는 익명으로 지민에게 편지를 보냈다. 너희 언니는 이 그룹의 돈으로 내 학비를 냈어? 하지만 그 돈의 출처는 증거 복사본 첨부. 지민은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언니에게 전화했다. 나는 그 통화를 도청했다. 사설 장비로. 언니, 이게 무슨 재벌 돈 훔친 거야? 한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민아, 조용히 해 내가 해결할게. 그녀는 움직였다. 다음 날, 그녀는 아버지를 면회 갔다. 병실 CCTV를 해킹해봤다. 내 IT 지식이 유용했다. 회장님, 준호가 날 노려요. 그 영상은 가짜예요. 제가 증명할게요. 그녀의 손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연기였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내가 없으면 나 안 돼. 그는 그녀를 믿었다. 여전히. 그 장면을 보며 내 속이 부글거렸다. 아버지, 당신은 왜 항상 배신자들을 끌어안는 거지? 내 다음 수, 회사 내부 분열 유발. 나는 익명 계정으로 내부 게시판에 폭로했다. 비서실장 한지은의 부정 청탁 증거 가짜지만 설득력 있게. 직원들이 동요했다. 진짜야. 사장님 애인이 그런 짓을. 소문이 퍼졌다. 한지은은 대응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음해입니다. 저는 이 그룹의 충성스러운 직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 속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 아래 다크서클.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밤, 그녀가 내 원룸 앞에 나타났다. 검은 코트, 젖은 머리. 준호 씨 이야기 좀 해요.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를 들였다. 뭐 하러 왔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쥐었다. 당신이 날 파괴하려는 거 알아. 하지만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웃었다. 잘못. 어머니의 죽음을 덮은 거, 아버지의 비밀을 이용한 거?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그건 회장님이 시켰어요. 나한테 트위스트였다. 아버지가 그녀에게 명령했다. 사고 후 증거인멸을. 준호를 보호하려면 내가 대신해야 해. 그녀는 울었다. 나도 피해자예요. 가난한 집에서 올라온 여자, 재벌의 꼭두각시가 된 거 동정. 아니. 그녀는 선택했다. 야망을 위해. 그래. 그럼 왜 아버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애인처럼.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애인. 웃기지 마. 그건 전략이야. 이 그룹을 장악하려면 그의 약점을 쥐어야 해. 그녀의 솔직함이 충격이었다. 그녀는 나를 이용하려 했다. 준호 씨, 같이 하죠. 당신이 후계자 돼요. 내가 도울게. 당신 아버지의 비밀, 내가 더 알아요. 제안이었다. 동맹.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너 같은 뱀과? 절대. 그녀가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다음 날 소식이 왔다. 아버지가 퇴원했다. 그리고 나를 불렀다. 본사로. 나는 갔다. 그의 사무실, 한강뷰. 준호야, 앉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권위적. 내가 한 짓 알아. 하지만 미안하다.
어머니 일, 내가 잘못했어, 눈물. 진심. 증거를 불태워. 지은이는 무죄야. 그녀는 나를 구한 여자야. 나는 분노했다. 구한. 그녀가 당신의 죄를 덮은 거지. 그리고 나를 희생양으로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세상은 복잡해. 재벌은 적이 많아. 지은이는 충성스러워. 내가 약해, 또 그 말 약해. 나는 일어섰다. 좋아요. 그럼 제가 강해질게요. 당신의 방식으로 문을 나서며 계획비를 실행했다. 주식 매도. 내 집은 시장에 풀기. 이 그룹 주가 폭락 시작. 한지은이 연락 왔다. 준호 씨, 미쳤어. 주식 팔아. 그녀의 목소리, 공포. 이제 시작이야.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녀가 더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주가 폭락은 이 그룹을 흔들었다. 언론은 이 회장의 후계자 분쟁이라고 보도했다. 아버지는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아들이 회사를 팔아먹으려 한다. TV 인터뷰에서 나는 웃었다. 이제 내가 사냥꾼이었다. 한지은은 필사적이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무릎 꿇고. 준호 씨, 제발. 동생이 지민이가 자살 시도했어요. 당신 편지 때문에. 나는 흔들렸다. 순간. 하지만 회상했다. 어머니의 장례식.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던 그날. 내 탓이야. 그의 말. 나는 차갑게 말했다. 자업자득 그녀가 울며 나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반격이 왔다. 내 은행 계좌, 동결. 누군가 신고했다. 이준호, 회사 자금 유용 의심 증거는 조작. 그녀의 짓 나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복수인가? 나도 괴물이 돼가네. 제주에서 나는 새로운 정체를 만들었다. 카페 주인으로.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온라인으로 이 그룹의 약점을 공격했다. 해커 집단에 돈을 주고 내부 데이터 유출. 고객 리스트, 부패 증거. 스캔들이 터졌다. 이 그룹, 뇌물 스캔들 아버지의 정치 연결고리가 끊겼다. 그는 절박해졌다. 나에게 전화. 준호야, 돌아와. 용서할게. 후계자 자리를 줄게. 거짓. 나는 알았다. 그는 나를 유인하려 했다. 경찰에 신고할 계획. 그래서 나는 갔다. 서울로. 하지만 함정에 빠지지 않게. 변장. 모자, 마스크. 아버지의 집, 펜트하우스. 야간의 침입. 그의 서재. 금고 열기.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일, 아낸 문서 더미. 한지은의 계약서. 비밀 유지 대가로 20억, 그리고 더 어머니의 사고. 아버지가 보험금을 챙긴 기록. 30억 그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이익을 봤다. 그리고 트위스트. 한지은의 사진. 그녀와 아버지의 딸. DNA 테스트 결과 첨부. 우리 아이. 5년 전 어머니 죽기 직전 임신. 한지은은 아버지의 딸이었다. 불륜의 열매. 그녀가 사장님이라고 부른 이유. 아버지를 존경. 아니, 복수. 그녀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옛비서. 버림받고 자살. 한지은은 그 딸로 이 그룹을 파괴하려 침투했다. 하지만 야망에 물들어 아버지를 이용하게 됐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도 피해자. 아니, 이제 그녀는 가해자. 나는 문서를 복사했다. 그리고 떠났다. 다음 날 익명으로 언론에 보냈다. 이 그룹 회장, 불륜과 사생아 스캔들 세상이 들썩였다.
한지은이 무너졌다. 그녀는 기자 앞에서 울었다. 아니에요, 제발. 하지만 진실은 드러났다. 아버지는 기자회견. 모두 인정합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제국, 무너지기 시작.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 분노가 나를 삼켰다. 나는 한지은을 만났다. 공원 벤치. 비가 내리는 밤, 너 내 이복 여동생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오빠 미안해.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증오했어. 하지만 사랑도 했고 그녀의 눈물. 같이 끝내자. 이 미친 가족을 제안. 이번엔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고민했다. 받아들일까? 아니면 파괴할까? 복수의 경계가 흐려졌다. 한국의 밤, 비가 내리는 그곳에서 나는 결정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동맹. 하지만 내 속엔 여전한 도끼. 동맹은 불안정했다. 한지은과 나는 비밀리에 만났다. 카페, 호텔 로비. 그녀는 정보를 줬다. 아버지의 최종 약점, 해외 자금 세탁. 100억 달러. 스위스 은행. 이걸 폭로하면 이 그룹 끝장. 그녀의 말, 하지만 그녀의 눈빛, 여전한 야망. 나는 의심했다. 이 여자는 누구 편이지?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주주총회에서 폭로. 아버지가 회장직 유지 투표를 하는 날 나는 주주로 위장. 그녀는 내부에서 자료 준비. 총회 당일, 본사, 긴장된 공기. 아버지가 연단에 섰다. 이 그룹은 재기할 겁니다. 제 과거 실수는 박수. 희박. 그러다 나는 일어섰다. 잠깐.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스크린의 자료. 세탁 기록. 회의실 아우성. 배신자. 회장님. 아버지가 나를 봤다. 준호 너냐? 한지은이 옆에서 속삭였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그녀가 버튼을 눌렀다. 내 자료가 삭제됐다. 배신. 그녀의 배신. 지은아, 왜?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녀가 웃었다. 아버지,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이 날 만든 거잖아요. 그녀의 진짜 얼굴. 그녀는 우리 둘을 이용했다. 나를 믿기로,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혼란이 극에 달했다. 주주들이 탈출. 경찰 도착. 나와 아버지, 한지은. 삼각 대치. 준호야, 도와줘. 그녀가 미쳤어. 아버지의 애원. 한지은이 총을 꺼냈다. 그녀의 가방에서. 아버지, 끝내요. 어머니 복수로 한국의 재벌, 총기 드문데 그녀는 준비했다. 나는 갈등했다. 총구가 아버지를 겨누자 내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녀의 팔을 쳤다. 총소리. 벽에 박혔다. 직원들이 비명. 나는 그녀를 제압했다. 미쳤어. 이게 복수야. 그녀가 울부짖었다. 당신도 똑같아. 가족 파괴하는 괴물, 아버지가 중재. 모두 그만. 내가 모든 걸 인정할게. 하지만 트위스트. 경찰이 도착하며 한지은이 속삭였다. 오빠, 난 당신 편이었어. 자료 삭제는 연기. 진짜 폭로 자료는 이미 언론에. 그녀의 미소. 그녀는 이겼다. 이 그룹 완전 파탄. 아버지 체포. 나는 자유. 하지만 빈 껍데기.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다. 준호가 가족을 배신했다. 아니, 그는 피해자. 온라인 논쟁. 나는 영웅. 악당. 경계 모호. 이 그룹은 해체됐다. 아버지는 감옥. 뇌물, 세탁, 불륜. 종신형.
한지은은 도주. 하지만 잡혔다. 그녀의 재판, 나도 증언.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내 말, 그녀는 우리 가족의 산물 재판정. 그녀의 눈우 후회. 아니, 분노. 준호 오빠, 당신이 날 버렸어. 나는 새로운 삶, 작은 IT 회사 창업. 서울 외곽. 성공적. 하지만 밤마다 꿈, 어머니의 얼굴, 아버지의 눈물, 한지은의 총구, 복수는 이겼다. 하지만 잃은 것 더 큰 가족, 신뢰. 1년 후, 한지은의 편지. 감옥에서. 오빠, 미안. 그리고 고마워. 당신 덕에 자유로웠어. 짧지만 그녀의 자살. 소식 들으니 가슴 아팠다. 아버지도 감옥서 사망. 심장. 나는 강가에 섰다. 한강. 이게 끝인가? 바람이 불었다. 후회. 아니. 깨달음. 복수는 독 마신 자가 죽는다. 하지만 나는 산다. 상처 입은 채로.